눈 한 번 본 적 없는 카리브해 열대 섬나라 자메이카에서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을 만들겠다고 1993년 디즈니가 전 세계에 던진 이 황당한 질문은 결국 1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스포츠 코미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영화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 실제로 일어난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의 기적같은 도전을 바탕으로 존 터틀타업 감독이 99%의 픽션과 1%의 진실을 버무려 완성한 감동의 대서사 YCO 스포츠 87화 로드 2016 동계올림픽 3탄 쿨러닝 편 이번 시간에도 상구님, 정우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쿨러닝을 87회 만에 그래도 100회 되기 전에 하네요. 스포츠 영화의 명작이고 걸작인데 진짜 드디어 이거를 87화 만에 하게 됐네. 아무튼 로드 동계올림픽 맨날 하면은 이 영화 하겠다고 한 게 지금 몇 초였는데 그래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래도 올림픽 개막하기 전에 했죠. 네, 하게 됐어요. 자랑입니다 그냥. 네. 근데 뭐 YCO 스포츠 생기고 첫 동계올림픽이 이번 올림픽인 거 아닐까? 뭐 그렇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제가 줄거리를 푸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30년 된 영화인데 스포일러 그리고 실화가 있는데 아 그래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쿠녀님 검색하면은 별의별 다 나오더구만. 유튜브 에디션. 자, 볼게요. 자, 1987년 11월 카리브해 열대당원 자메이카 이 나라 최고의 단거리 육상 선수는 레이스 베녹인데요. 평생의 꿈인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 출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서울 하계올림픽, 서울올림픽 88년. 네, 88년. 요때 이제 100m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칼루이스 벤존슨.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물 파동이 있었죠. 네. 아시다시피. 당시 뭐 제일 큰 약물 파동이었다고. 네. 네. 하필이면 서울에서. 앞에서 당시 그러니까 벤 존슨 선수가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약물 검사에서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금메달이 박탈되고 칼루이스 2위로 들어왔던 칼루이스 선수가 금메달 리스트가 된 거죠. 이게 진짜 한국 사람들한테가 뇌리에 제대로 꽂혔나 봐요. 그래서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이걸 그렇죠. 예. 아마 다른 나라 대회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그 여자 건데. 100m도 그리피스 조이너 선수가. 그렇지. 네. 그리고 또 한 몇십 년 지나서 대구에서 열렸던 세계 육상 선수권 때 우선부터 실격. 네. 실격.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유명했었고. 아니, 물론 이제 2회 또 이제 성공해서 금메달 따서 이거 하긴 했는데. 아니, 왜냐면 군대나 이런 데서 열리는 이벤트가 인상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일본도 작년에 저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했었잖아요. 9월 달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그 장대 높이 뛰기 듀플라티스 선수. 그래요. 네. 거기 그때 세계 육상 선수권에서 세계 신기록도 세웠잖아요. 그때.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 일본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면서 막 일본인들도 엄청 막 그 이슈화하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이 데리스 베녹의 아버지가 자메이카 육상 영웅 출신으로 이 데리스는 아버지의 뒤를 잇겠다는 일념으로 100m 달리기 올림픽 예선에 출전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는데요. 결승선을 불과 몇 미터 앞둔 순간 동료 선수 주니어 비빌이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데리스와 또 다른 선수 율 브레너, 약간 율 브레너 그 배우에서 따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명 율브리너죠 그냥. 네. 율 브레너까지 함께 쓰러집니다. 3명 모두 실격 처리되고 평생 준비한 올림픽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좌절에 빠진 데리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데요. 올림픽에 나가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과거 자메이카에 어북 블리처라는 미국인 코치가 있었고 그가 봅슬레이라는 동계 스포츠를 자메이카에 도입하려 했다는 것이죠. 데리스는 즉시 블리처를 찾아가지만 현재 그는 자메이카 해변가에서 술이나 마시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한때 미국 봅슬레이 대표팀 코치였지만 과거 부정행위로 금메달 박탈당한 뒤 스포츠계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고요. 데리스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블리처는 거절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선에 함께 넘어졌던 쌍카 코피를 설득합니다. 이 쌍카는 그 푸시카트 경주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간 이거 무등력 자동차? 무등력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그 더빙판에 소개했지만 수레. 수레. 네. 수레가 맞겠다. 그래서 요거 이제 챔피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얼음이라 어떻게 시속 140km를 어떻게 달리냐. 그래서 그쵸. 거절하지만 이 데리스의 열정과 우정에 결국 마음을 엽니다.
율브레너도 사실 자존심이 강한 단거리 선수로서 데이스와 라이벌 관계였는데 하지만 올림픽 꿈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합류합니다. 주니어 비빌은 약간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어가지고 권위적인 아버지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몰래 팀에 합류합니다. 이 4명의 열정에 감동한 블리처는 마침내 코치직을 수락하지만 문제가 많았죠. 눈이 없기 때문에 연습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카트로 언덕길을 내려가며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리 사람들을 비웃고 자메이카 올림픽위원회도 창피하다며 지원을 거부합니다. 돈도 없었죠. 네, 돈도 없었고 뭐 이런 거 있고 심지어 또 아버지한테도 걸릴 수도 있고 뭐 등등 하는 뭐 우여곡절 끝에 캐나다 캘거리 동계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합니다. 아마 이것은 그냥 쿼터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냥 그래도 올림픽 참가 국수를 늘려야 되니까 동계올림픽 명분이 필요하죠, 명분이. 하계만큼 참가하는 나라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늘리기 위해서 쿼터 줘가지고 영하 20도의 캘거리에 도착한 그들은 처음 보는 눈에 신기하면서도 다른 나라 대표팀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요때까지만 해도 동계올림픽과 하계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요때만 해도 여태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92년까지. 92년까지 했었다가 이제 그 흥행 그걸로 해서 조금 텀을 줬죠. 네. 텀을 좀 뒀고. 동계올림픽이 이제 92년 알베르빌 올림픽까지는 하계올림픽이랑 같은 연도였다가 그렇네요. 알베르비라고 그다음에 여름에 94 바르셀로나 년도에 했었고. 네. 94년도부터 이제 2년 후 94년도에 릴레한메르 동계올림픽 열리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하계올림픽과는 2년 차이로 해가지고 네, 그때 열리게 마침 또 그때가 마침 그거였었잖아요. 아틀란타 올림픽을 이제 96년에 했는데 그 명분이 그거 있었잖아요. 100주년이라고. 올림픽 100주년 기념 경기 대회.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원래 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원래 그 100주년 대회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려고 했었다가 그렇죠. 그걸 못하고 애틀랜타에서 어쩌지 하다가 하게 된 건데 물론 이제 뭐 이후에 2004년에 네, 이제 아테네에서 결국 뭐 아테네에서. 올림픽 하긴 했습니다. 네. 네. 뭐 애틀랜타 올림픽 때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워낙 상업적인 올림픽이 상업화된 걸로 찌들어가지고 그 좀 안 좋게 된 올림픽이 되어버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초심 잃은 올림픽. 그래서 약간, 미국 네. 그래서 IOC도 그것 때문에 짜증 나가지고 미국한테는 웬만하면 개최권 거의 안 주려고 했었다가 그래서 이제 2028년 LA 드디어. 올림픽이 한 30몇 년 만에 미국에서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 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LA 올림픽도 사실 그 미국에게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참 의미심장한 또 대회였기 때문에 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처음에 이제 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을 많이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성적이 중위권이어서 괜찮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하필 그 덜컹거리던 게 고장나면서 그쵸. 볼트가 풀리면서 썰발 전복되고 네 조용해집니다. 관객수 조용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근데 참 이것도 영화죠.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들어올립니다. 들면서 네. 또 그게 저는 그 너무 말이 코너링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어요. 네, 진짜. 사실 말도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그걸 들어올려? 왜 그걸 왜 들어올려? 그게 그 봅슬레이 그 썰매가 얼마나 무거운데. 미쳤다고? 그러니까 부상당한 선수들이 그걸 미쳤다고 들어올려서 통과합니까? 그만큼 절실했다. 그만큼 절실하다의 그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뭐 그래서 통과를 했다. 그런 내용이 됐는데 두 분 다 일단 감상평 간단히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뭐 정말 오래간만에 봤던 영화라서 저도 이 쿠너닝이라는 영화 자체를 정말 그때 처음으로 봅슬레이라는 종목도 알게 되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인상 깊었고 참고로 저는 이 뒤에 있는 이 당시 때의 이제 그 영화가 아니라 그 KBS에서 했던 더빙판 심지어 저는 토요명으로 봤어요. 아우. 토요명화에서 나왔던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서 이게 네. 지상파에 무려 4번이나 방영이 됐었어요.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만큼 소재도 신선했고 또 더빙도 되게 나왔던 성우진들도 워낙 좋아서 90년대에 두 번 했었고 2013년 2004년 소치 동계올림픽 앞두고 한 번 했어요. 그래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소치 동계올림픽 앞두고 했어가지고. 자, 뭐 그래서 이때 자메이카가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2인승 그러니까 실제 대회 때는 2인승도 나갔었어요. 아 그래요? 2인승, 4인승 둘 다 나갔다고 해요. 네. 네. 2인승 때 이제 그래도 2인승은 나름 그래도
30위였어요. 뒤에 더 있었어. 뭐 뉴질랜드, 불가리아 이런 나라 더 있어가지고 나름 30위로 마무리를 지었고 그 4인승은 뭐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결국 DNF죠. 네, DNF 피니시 해가지고. 실격.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아무튼 간에 쭉 달리고 있었는데 3차 기록이 근데 유일하게 1분대였네. 그러니까 3차부터 약간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렇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네,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네. 디나 피니시가 되었다 처리였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발판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자메이카는 이제 올림픽에서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하계가 아니고 동계에서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이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이 캐거리 동계올림픽 이후로도 이제 자메이카가 이렇게 어떻게든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선수들 꾸리고 났었는데 그래서 그 2008년 맞나? 2018년이구나. 평창올림픽 때 자메이카 대표팀 선수단 입장했을 때 자막에서 쿠너링이 나라가 왔다고 네. 그렇게 소개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났거든요. 뭐 사실 자메이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메이카 하면 딱 떠오르는 세 가지가 네 개. 레게, 네. 우사인 볼트, 우사인 볼트. 그리고 쿨러닝 아닙니까? 축구도 있긴 한데. 네. 아니 축구보다 쿨러닝이죠. 그렇긴 하네. 맞아. 그러니까 보통 자메이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레게, 우사인 볼트, 쿨러닝 딱 이거 세 개잖아요. 약간 하 아니었습니까? 약간 명산지 느낌인가? 약간 명산지 명산지네. 아무튼 이 88년도 member들이 이 92년도에 다시 나가가지고 알베르베 때도 나갔군요. 다시 나가서 해서 그때는 25위로 마무리를 지었었어요. 그 4인승. 그래도 잘했네요. 네, 네. 그래서 25위를 했었다. 그리고 릴레아메르 대회 때도 당연히 이제 나가서 경기를 펼쳤고 그때는 14위까지 올라갔어. 오, 그리고 쭉쭉. 쭉쭉 그래도 나름 올라가는 편이었네. 그리고 나가노 대회 때도 역시 그 멤버들이 나가지고 21위. 그러니까 계속 그래도 계속 계속 처지지는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했네요. 네. 4개 대회 연속 출전 기록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는 그랬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솔트레이크 때는 네, 솔트레이크 때. 2인승 이 보스레이 출전했었고 토요일 때는 잠깐 쉬었고 네. 토요일 때 못 나왔고 그리고 이제 평창 때. 아니요, 소치 때. 소치 나왔습니다. 소치 때도 2인승. 근데 네. 2인승 남자 2인승 나왔고 2010년 밴쿠버 때는 그 이제 스키크로스 종목에서 한 명이 나갔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창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봅슬레이 여자 2인승. 봄새 여자 이제 맞아. 18위 했었고 한 명은 스켈레톤 나가가지고 29위를 네. 했었고요. 네. 그리고 베이징 때 최다 출전해서 7명이 나갔어요. 오, 많이 나왔네요. 알파인 스키 심지어 한 명이 나가서 22년대 아닙니까? 그게? 네. 네. 가장 최근 대회죠. 네, 알파인 스키에서 한 명이 나가가지고 46위 했었고 봅슬레이도 28위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때 그래도 다양한 게 2인승, 4인승 여자 모노까지 이렇게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요. 근데 문제 한국은 메달을 땄다는 거죠. 아까 그죠. 한국도 사실 봅슬레이는 뭔 이런 나라에서 봅슬레이를 타 이런 느낌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봅슬레이도 우리나라에서 봅슬레이가 알려져 사실 대중적으로 좀 그나마 알려진 게 클러닝. 클러닝도 있지만 진짜 클러닝을 본 무한도전. 무한도전 아니었겠습니까? 클러닝을 본 무한도전. 그 노홍철 씨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서 네. 정확하게는 노홍철 씨가 노홍철 씨가 기획을 했죠. 멤버들 집으로 불러가지고 그 쿨러닝 보여주면서 우리도 해보자. 근데 진짜 해가지고서 거기서 근데- 드라마를 썼죠. 근데 그게 그 무한도전 역대 특집 중에 역대급이었죠. 진짜 역대급이었죠. 역대급 특집 중에 하나예요. 잘 만들었어요, 정말. 저는 네. 마지막에 그 로키 음악 틀면서 그 마지막 1분 보여주는 장면은 마지막에 그거는 진짜 최고의 멤버들 다 울었잖아요. 네. 최고의 저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봅슬레이를 그래도 그 2010년도에도 한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 썰매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조상님 강광배 선수. 강광배 감독. 네, 강배 그때 감독. 선수 네. 시절 때. 선수 시절, 네. 해가지고 이제 4인승 해가지고 19위를 기록한 바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렇죠. 그때도 아마 SBS 생중계했던 기억이 얼핏 나는데 네. 그 이후에 잠깐 이제 있었고 또 이제 봅슬레이가 2018년도에도 많이 2인승 나왔고 4인승 나왔고 2018년도가 한국 그 썰매의 가장 최전성기였죠, 사실 평창. 2014년은?
아, 2018년 18년. 소치에 때. 네. 소치 또 윤성민 선수도 있었고. 네. 네. 그건 18년이고 소치 때. 소치. 아, 소치. 네. 소치 때 4인승 2조 나갔었고, 네. 그러니까 2인승도 2조 나갔었고, 그래도 나름 2조 나가고, 이렇게 여자 2인승도 한 조 나갔던.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결국은 이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 트랙이 중요하잖아요. 그 트랙 전용 트랙이 있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평창에 그 이제 슬라이딩 센터 그 지어지기 전에 없었죠. 그 무한도전 멤버들 갔던 것처럼 나가노 거기 나가면 가가지고 일본 가서 네, 거기 슬라이딩 센터에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 개최하고 나서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나면서부터 이제 한국 썰매가 거기서 이제 연습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비약적으로 발전이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그 평창 센터에서 무제한으로 훈련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했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평창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국 썰매가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이루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그 결실이 결국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맺어지게 됐던 거죠. 그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때 최초로 봅슬레이에서 우리나라가 은메달을 2018년 평창에서 은메달 땄었어요. 네. 은메달 땄고 네. 스켈레톤에서는 아시다시피 윤성빈 선수가 네. 한국 선수 최초로 썰매 종목 금메달, 네, 올림픽 땄었죠. 금메달을 네. 땄었고 아시아 최초라고 해도 과한. 네, 맞죠? 그렇죠. 아시아 최초. 그렇죠. 아, 그런 윤성민 선수가 이제 해설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보니까 해설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요. 선수 시절 경험 얘기도 하고. 예. 네. 그때 기억이 있고 봅슬레이 그래도 저번 대회 때도 나름 그래도 네 조가 5조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여자는 2인승 둘, 여자는 모노 1명, 김유란 선수 모노, 그리고 남자가 2인승 2조, 그리고 4인승 2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간 바가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는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제는 계속 확실히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진짜.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근데 사실 쿼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번 대회만큼.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 평창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도 이제 평창 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는 또 제대로 지금 활용을 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있는 기사도 상황이고, 있었죠. 예. 네. 참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썰매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잘해요. 아, 중국은 중국이- 중국대 많잖아요. 거기 아니 또. 중국이 트랙이 트랙이 많아요. 트랙도 중국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때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에 만들었던 그 옌칭 네, 슬라이딩 센터, 예. 옌칭, 네.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베이징 올림픽 그 만든 것 때문에 썰매 종목이 그만큼 발전을 해가지고 비약적으로 선수들 실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보다 중국이 더 잘하거든요. 성적이 더 잘 나오거든요. 세계 대회에서도 그렇고 그 스켈레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슬라이딩 센터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국내에서 연습할 수 있는 그 슬라이딩 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일본은 네. 지금 그때 당시 우리가 옛날에 해서 연습했다는 그 나가노 나가노도 슬라이딩 있고. 센터는 이제 폐쇄돼서 없고 맞아요.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이랑 중국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일본은 호카이도도 그 눈망이 내리는 노네. 그러니까 거기는 안 쓰네. 일본은 없어요. 이제 끝났군요. 그 썰매 슬라이딩 센터가.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영화 이야기 다시 잠깐 돌아가자면 네. 영화 이야기 들어가면은 이게 사실 제가 아까 99%는 픽션의 1%에 진짜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창립 멤버인 너들리 탈 스톡스가 폭로를 했던 건 뭐냐면 영화의 1%만이 사실이다. 충돌 사고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픽션이라고 했고 그팀 오너 조지 피치 팀 오너도 ESPN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거는 완전 할리우드 창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어떤 건 뭐냐면 영화랑 사실 실화랑 비교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육상 단거리 선수들이 올림픽 탈락 후에 봅슬레이 전향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메이카 군인들을 스카우트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군에서 단거리
자발적으로 보였잖아요, 영화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군에서 주관해서 착출이구만. 상출이네. 단거리 선수 출신 넷을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킨 거예요. 예. 데미지원이네. 데미지원. 그러니까 부대에 있는 선수 사람들 중에 군인들 중에 단거리 선수 출신들 4명을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예. 데리스 베녹이라는 주인공이 직접 스윙 구성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령이 명령해가지고 참여했고. 까라면 까야죠. 예. 그리고 이 코치 같은 어브 코치는 금메달 박탈당한 과거가 있었지만 아니고요. 실제 코치는 미국과 오스트리아 출신이었고. 참고로 이 너드리 스토크스는 평창올림픽 때 감독으로 왔었네요. 대표팀 감독으로. 네. 그리고 이 푸시카트 경주 선수들 당연히 아니고요. 미국 사업가들의 아이디어만 얻은 소재라고 하고요. 팀이 이제 아웃사이더로 무시당했다 하지만 캘거리 사람들은 엄청나게 환영하고 인기 폭발이었고 올림픽 빌리지 밖에 나가지도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죠, 당연.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지금이야 다시 쿠너닝을 다시 봤을 때 뭐냐면은 뭐 자메이카 선수들이 봅스레이 한다고 참가권을 박탈시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게. 네. 썰매에 어깨를 메고 결승전 통과하는 그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그냥 썰매를 옆에서 걸어가면 밀었고요. 네. 일단 끌긴 끌었네요. 끌긴 끌었네. 끌고 가서 그리고 봐. 가서 빨리 그걸 빨리 빼내야 되니까. 아니, 그렇게 안 끌고 있는데. 끌고 가서 봐. 영화도 그게 나와? 이러면서 씨 이러면서. 그래. 심지어 이 쿠너닝 OST를 한스 짐머가 맡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좀 웅장하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거는 진짜 한스 짐머 음악도 엄청나게 잘 맞아요. 살렸어요. 맞습니다. 음악이 저는 그 마지막 테마 음악은 마지막 엔딩 음악이 네. 엄청 더 유명하잖아요. 워크홈이라는 그 곡인데 아니.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거는 그 경기할 때 음악이고 빰빰빰. 제일 유명한 거는 엔딩 때 크레딧 올라올 때 그 I can see the 그거 제 기상송인데. 그거 제 기상송이에요. 이건 TMI 고. 이건 TMI네. 오늘 근데 그게 알람이 안 울려가지고 네. 참 잘하기예요. 아무튼 저 그래서 근데 뭐 사실 저도 그 곡이 되게 그 곡만 들으면 진짜 쿠너닝이 먼저 떠오른 정도니까. 네. 캐릭터 이름들 역시 전부 가명이죠. 뭐 이건 당연한 거고. 당연하죠. 네. 그리고 탈룰라도 창작입니다. 아니 난 아직까지도 그 탈루나를 사실 쿨러닝이랑 최고의 최고의 그 단어? 최고의 아웃풋. 탈루나. 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이 오리지널 원음보다는 이 더빙판으로 들어야 정말 찰집니다. 그 오세영 지금은 이제 저희 지금 떠나셨지만 이제 오세영 성우님의 그 특유의 야, 그 싸구려 참여 같다. 그 약간 그게 그 쌍가였잖아요. 쌍가 목소리였잖아요. 개그 캐릭터니까. 그게 네. 원문도 $2 후커, $2짜리 창녀. 그래가지고 진짜 거의 그 수나 없이 번역한 거예요. 아니 그게 또 웃긴 게 이게 디즈니 피처스 디즈니 디즈니 영화잖아요. 건데. 야 저거를 그래 그 앞으로 나오잖아요. 야 음. 거기도 당당하게 후커를 한다고 쓰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 뭐 보면 4인승도 사실은 그 탈의 동생인 크리스 스톡스가 갑자기 급투입했던 것도 있어요. 뭐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원래 관람하려고 했는데 그 급투입된 케이스도 있긴 한데 그리고 충돌 사고는 참고로 이제 어떤 게 있으면 세 번째 런이에요. 네 번째 런이 아니고 세 번째 런에서 충돌 나가지고 네 그게 기계 고장 그러니까 뭐 볼트 고장 떨어진 게 아니고 약간 운전 미숙 가솔의 운전 미숙이어가지고 네네네. 약간 컨트롤 상실해가지고 그렇게 참고로 충돌 장면은 88년 그 중계 장면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뉴스 장면 좀 보여주잖아요. 그 네네, 중계 장면 맞아요. 그건 네네. 실제 중계 장면 실제 영상 네, 썼거든요. 실제 네. 써가지고 네, 그거는 진짜 실제 장면으로. 보여준 거고. 그리고 원래 제작 비하인드 이제 제작 비하인드 얘기할 건데 원래는 이거 우울한 드라마였대요. 블루 메가가 뭐 자메이카 마가? 메가인가 마가인가 마가? MAGA 그러니까 자메이카 슬랭으로 이제 극심한 고통과 굶주린 상태여가지고 약간 심각한 스포츠 드라마처럼 기획이 됐대요. 처음에는 좀 우울한 자메이카 내용이었군요. 우울한 그런 느낌. 그런데 이거를 감독 두 명이 이제 하차하면서 존 터틀 타업 감독이 이제 투입되면서 약간 이제 코미디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디즈니가 한 거구나. 존 터틀 타업 감독이 참고로 이제 이후에 뭘 만들었냐면은 페노메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들어본 것 같아요. 존 트러블터가 나와가지고. 맞아. 맞죠.
그때는 그게 맞나 했는데. 그것도 있었고 노캔맨이라는 영화 이것도 디즈니 영화 하나 있었고 김정은인가요? 아니 화성 여행 가는 화성이야. 우주비행사 얘기 있어요. 진짜 로켓이야? 네. 그건 진짜 로켓이었어? 우주비행사 있었고 그리고 키드라고 그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디즈니 영화 있어요. 그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내셔널 트레저 역시 이것도 유명한 저거죠. 그게 많이 내셔널 했네요. 트레저 이것도 디즈니 거잖아요. 디즈니 거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디즈니 건데 담신이 장금 사이에 그 로맨스 영화 있어요. 명작이죠. 산드라 블럭 명작이죠. 명작이죠 그건. 네. 그거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흥행작들이 많아요 이분이. 많았던 감독인데 근데 최근에 그걸 연출하게 됐죠. 메가로돈이라고 그 상어가 나와가지고 상어도 나오고 뭐 별의별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돈 받아서 만든 중국 돈 받아서 만든 그 상어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빙빙 나왔잖아 그래서. 그게 그 레저너미 텍사스 아니었습니까? 제 기억에 맞는. 뭐요? 그 배급사가 원어였어요. 원어였나요? 아무튼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뭐 그래서 이렇게 존 토트 사업이 바뀌면서 코미디로 방향이 전환됐고, 그리고 또 심지어 쿠바 구딩 주니어라고 또 유명한 배우였죠. 그분도 이제 캐스팅 오디션 받는데 탈락해가지고 또 투팍도 있었어요. 투팍도 오디션에 참여했는데 래퍼 투팍이요? 네, 참여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래서 쿠바 구딩 주니어는 그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제리 맥과이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 나무 조연상 맞죠 아카데미. 거기서 인상적인 그 선수로 나오잖아요. 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율 브레너 역의 이제 이 배우는 근데 오히려 프로필 사진조차 없이 첫 오디션으로 가가지고 영화 데뷔를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요바 같은 경우는 말링 요바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 나중에 작곡해가지고 영화 테마송을 레코드 계약까지 따랐는데 원래는 오디션은 즉흥을 부른 척했는데 사전에 준비한 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코치 어브 역할의 존 캔디 이분도 네. 사실은 이제 뭐 세상 떠난 지는 좀 됐긴 했는데 그렇죠. 이분은 사실 유명한 코미디 배우예요. 네. 뭐 한국인들한테는 아무래도 제일 알려진 거는 나홀로 집에. 그쵸. 나홀로 나홀로 집에 그 싱카 모임 네. 거기서 이제 싱카밴드 폴카밴드 맞아. 싱카는 뭐야? 쌍카도 아니고 폴카밴드 맞아. 폴카밴드 리더로 저기 그 엄마 케빈 엄마 케이트를 되게 이해해주고 네. 나도 우리 애들이 몇몇 있는데 거기 뭐야 하면서 시카고까지 그 차로 데려다 주는. 네, 맞아. 근데 쿨런이 개봉하고 아무튼 거의 몇 개월 후에 세상을 떠나가지고 진짜 유작이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네요. 네. 워낙 비만 때문에. 워낙 조심해야 돼. 덩치가 크잖아요. 꽤. 네. 그래서 약간 페이컷을 감수했대요. 걔한테 깎고 출연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야. 디즈니는 자기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 영화가 대박 날 거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적중된 거죠. 죽기 전에 그리고 또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있잖아요. 네, 거기 더빙했을 거예요. 거기서 그 극 중에 칠면조 붉은 깃털 성우를 맡을 예정이었었는데 못했구나. 제작 기간 중에 사망하는 바람에 아예 그 캐릭터 칠면조 붉은 깃털 캐릭터가 없어졌다고. 쌍카의 행운의 달걀은 사실 고무였고요. 소품은. 지금도 그 하긴 삶은 달걀 쓰기도 애매해. 그래. 깨져. 삶은 달걀 깨져. 지금도 소장 중이라고 합니다. 그 배우는. 근데 그거를 약간 패러디했던 게 패러디라고 느꼈던 부분이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소림축구. 소림축구에서 퍽 던져가지고서 그 전개물의 입에다가 던져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삭제된 장면이 있었는데 쌍카가 스칸디나비아 스키 선수들과 배드신을 하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작가가 레딧에서 폭로를 했다고 하네요 나중에. 네. 그건 좀 아니야 이렇게 했군요. 네. 그리고 눈사람 입에 대마초 넣는 장면도 있었는데 배우들이 미니 시를 벌여가지고 감독이 화나가지고 장면을 삭제했고 흥행에는 뭐 당연히 문제가 없었고요. 미니 시비라기보다는 그냥 항의한 거죠. 그냥. 어디까지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간부 이분도 이제 디즈니 간부인데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당시 디즈니 회장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분이 이제 디즈니의 전 CEO이기도 했었고요. 네, 디즈니에서 사실 퇴출됐거든요 이분이. 좀 2004년도에. 좀 논란이 있었군요. 그런 논란은 아닌데 아마 이제 경영권 승계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역시나 돈 문제.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제 스티브 스필버그랑 이제 같이 드림웍스 만듭시다 해서 드림웍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림웍스 이제 수장이 됐었는데 아무튼 이 당시 디즈니 회장이었던 제프리 카젠버거가 자메이카 억양을 못 알아먹겠으니까 인어공주 세바스찬처럼 말하게 하라고. 그거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세바스찬이면?
근데 감독한테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디즈니에게 다시는 일을 못 할 줄 알아. 뭐 진짜 약간 그런 거 약간 안다다시 약간 이렇게 이런 들어? 아유 씨. 근데 그래서 레온이라고 주연 배우한테 한 주시는 자메이카판 알라딘처럼 말이라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이거가? 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진짜 아니 진짜 여기 우리 저기 마인드베이 진짜 뭔 소리야 진짜. 그리고 이제 실제 봅슬레이 팀과도 계약을 당연히 했죠. 왜냐면 뭐 스턴트나 이런 건 누가 해야 돼요? 봅슬레이 가야지. 뭐 기술 자문이나 뭐 그런 건 해야죠. 예. 근데 팀과 자메이카를 모욕하는 내용은 절대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일단은 해서 이제 실제 올림픽 선수도 촬영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엄지 축구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흥행 예측이 사실 처음에는 이제 딱 6, 7천만 달러 예측을 해서 이게 정확히 됐었는데 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전 세계로 1억 5천만 당시 그러면 1억 5천만 원? 뭐 별로 요즘 따지면 뭐 얼마 안 애게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박스오피스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1993년도인가? 93년도 박스오피스 말인데 요걸 보면은 아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이 당연히 있죠. 이게 쿨러닝이 94년도였네 이게 찾아봐야겠다. 예, 나이. 네. 94년도였나 쿨러닝이 93년도였나 아 약간 흥얼거리는 게 어디 보자. 아저씨 진짜. 아유 진짜. 93년도였네요. 근데 이게 1억 당시 1억 5천만 달러 이제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영화이고 그리고 박스오피스 모조를 보고 있는데 근데 박스오피스 모조는 또 6.8만 달러 인터내셔널이 포함은 됐구나. 그래서 이게 지표 좀 애매하네.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려요. 이게 어느 정도 성적이냐면은 그래도 10위권 밑에는 있는데 10위권 밑이긴 한데 그래도 당시 10위가 어큐 굿맨이 미국에서 이제 그래도 전 세계에서 그래도 7.8만 달러 정도는 벌었어요. 네. 나쁘지 않았네요. 네, 성적은. 이거 잠깐만. 네.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 전 세계 월드 박스 오피스 봤어야 했는데. 지금 북미만 본 거죠? 북미만 봤네. 에라이. 내가 잘못 봤네. 당시 제대로 하는 게 없구만. 당시 10위가 한국에서도 개봉했는데 펠리칸 브리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스릴러 영화인데 이게 1억 9,500만 달러였으니까 1억 5천만 달러면은 10위권에서 20위권 그 정도 사이 있을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 나간 영화는 아니고 당시 흥행 박스오피스 1위가 아까 저희 맨날 얘기했던 주라기 복공원 주라기 공원, 네. 9억 1,400만 달러 그건 혼자 9억 1,000만 달러고 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미세스 다우파이어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그게 4억 4천만 달러였고 도망자가 3억 6천만 달러였어요. 야. 신들러 리스트가 3억 2천만 달러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렇게 막 흥행 실패한 영화 아니었어요. 당시 박스오피스는 막 3억 4억 이런 영화들이 이제 지금과 달리 지금은 막 이제 10억 달러는 기본으로 넘어야지 일단은 기본으로 1위는 하는 게 이제 진리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기준으로서 그 도망자를 이긴 작품이 뭐였냐? 투캅스와 서편이었습니다. 네. 아주 국뽕이네요. 네. 참고로 2025년 올해 박스오피스 얘기하자면은 그 중국 영화 너자2가 22억 달러 거의 내수죠. 내수죠. 22억 달러 벌어들였고요. 내수? 그리고 2위가 주토피아2 현재 15억 달러 돌파해서 16억 달러 이제 넘었을 거고요. 그렇죠? 아바타3가 11억 달러. 맞아 보세요. 이제 10억 달러 간신히 넘긴다고 했지만 20억 달러 어린 택도 없다고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되고 있죠. 결국은 그렇게 돼버렸네요. 아바타 불가제는 그래요. 그리고 닐로와 스티치가 4위, 뭐 10억 달러. 그러니까 10억 달러 넘는 영화가 4편 아니지만 10위가 슈퍼맨이 6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이제 6억 이상은 해야지. 이제는 그렇죠. 해야 되는 시절인 거 보면은 네. 인플레가 많이 올랐고 그또 월드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시에 개봉한 영화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OTT하고 연계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동시에 이렇게 송출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어디가 먼저 하네, 어디가 늦게 하네, 약간 그런 게 좀 뭔가 이제는 좀 그게 희미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개봉 첫 주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을 3위였군요. 3위, 2위, 2위 이런 식으로 이제 3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닝은 미국 박스 오피스 당시에 이제 기준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네. 당시 1위는 뭐 말리스라는 저는 듣도 못한 본 영화예요.
뭐요? 말리스? 빅터보도? 말리스 뭐야? 잠깐만 검색하면 있겠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쿨러닝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2022년에 이제 그 카타르 갔었을 때 그 카타르 그 칼리파 국제 경기장 옆에 바로 근처에 그 올림픽 기념 뮤지엄이 있어요. 올림픽 박물관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카타르의 이제 카타르를 포함한 이제 서아시아의 이제 체육의 시작 뭐 그런 거 시작해서 뭐 했고 또 뭐 이제 뭐 올림픽 기념관이다 보니까 역대 올림픽 뭐 이런 거 있고 참고로 호돌이 있습니다 당연 네, 호돌이 있고요. 네. 아 멜리스라고 이제 알렉 볼드웨이랑 니콜 키드만 나왔던 스릴러 멜리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1위는 데몰리션맨이 있었어요. 그래서 쿨러닝이 설 자리가 좀 애매했다. 2위, 3위 했던 이유가 그 당시 1위가 좀 셌다. 데몰리션맨도 그 실버스터 스틸로 나왔던 그거잖아요. 액션 영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갔었는데 그 역대급 그 뭐냐 세계 스포츠를 좀 빛낸 뭐 그런 것들 여러 개 이렇게 좀 전시된 게 많아요.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희경 선수 그런 스케이트 그런 거 소개도 돼 있는데 거기에 자메이카 봅슬레이 대표팀의 그 썰매를 재현해서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딱 캘거리 그 대회 그렇게 가서 타율날을요? 타주잖아요. 그 좋은 이름이네. 좋은 이름의 그 멋진 이름. 네. 아무튼 그래서 그게 저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박물관 보는데 그 딱 나오는데 딱 생각난 게 쿨러닝이 생각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 그래서 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냥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자메이카 스포츠에서 또 한획을 그은 게 아니었나 그거 구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참고로 쿨러닝의 뜻이 자메이카 슬랭으로 평온한 여행, 행운을 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참 이게 낫네. 약간 근데 약간 평온한 여행 행운을 빈다니까 약간 그 죽어서 약간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닌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이제 쿼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가 찾아봤는데 네. 봅슬레이가 현재 1월 저희가 녹음 기준으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월드컵 대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행 중입니다. 네. 하루 전까지는 ISU 대회 계속 합니다. 지금 6차 월드컵 진행하고 있고요. 스위스 생모리치에서 지금 진행하고 네. 있는데 일단은 올 시즌 그 월드컵 성적만 보면은요. 2인승은 압도적으로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5차 월드컵까지 그 금운동을 다 휩쓸고 있어요. 역시 독일 강해. 독일 저기 네덜란드 그런 아니 얘기? 네덜란드는 아니고 그나마 좀 비벼볼 만한 게 오스트리아 정도. 오스트리아. 네, 아니면 스위스. 우리 그 쿨러닝 영화에서도 스위스가 강팀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위스 그리고 뭐 미국 팀 정도. 그래도 우리 그 4인승 김진수 선수가 이끄는 4인승 팀이 현재 지금 월드컵 랭킹 5위에 지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선전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는 좀 비벼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왜냐면 다행스럽게도 이게 첫 메달이 사상 첫 월드컵 메달이 4인승에서 나왔죠.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당시 기대했던 건 2인승에서 그때 원윤종 서영우 선수의 2인승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정작 그 2인승 원윤종 서영우 선수는 생각보다 그 좋은 성적을 못 거둬가지고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만 그 당시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4인승에서 그때 공동 은메달 기록이 그렇죠. 완전히 똑같아가지고 독일 팀이랑 그때 공동 은메달을 땄었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때 월드컵에서 메달이 없었거든요. 4인승은. 그러니까 그 시즌에.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4인승에서 올림픽 메달을 땄어가지고 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그날 평창 올림픽 기적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4인승이 지금 올 시즌 월드컵 대회에서 지금 김진수 선수가 이끄는 4인승 팀이 1차 월드컵에서 마침 장소가 거기에요. 지금 이번 올림픽이 열리는 코르티나 단페초 그 슬라이딩 센터인데 그 트랙에서 3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차 월드컵에서. 저도 이게 좀 많이 고무적인 거랑 이 트랙에 3위 했다는 거는 매우 고무적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또 이 4인승도 2인승처럼 독일 팀이 다 강세인데 독일 선수들이 다 강세인데 그래도 그나마 1차 월드컵에서 우리 김진수 선수 팀이 3위를 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다크호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나라는 살짝 약간의 기대감? 그게 있고 월드컵 현재 랭킹은 7위거든요. 김진수 선수 팀이. 근데
일단은 이 코르티나 단페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트랙이 굉장히 많이 트랙이 제일 좌우하거든요. 좌우하죠, 썰매 그렇죠. 종목은. 그렇죠, 그렇죠. 그 썰매 그 트랙에서 얼마나 적응을 해가지고 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이 3위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충분히 좀 다크호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봅슬레이만 또 살펴보면 살짝 아쉽잖아요. 일단 보스레만 잠깐 보면은 네. 참고로 이 경기 날만 말씀드리면 2월 21일 날 토요일 심지어 한국에서 보기 좋은 시간대의 경기래요. 4인승이 웬일이에요? 웬일로? 웬일이야. 그 시간들 아침에 그 현지는 아침이겠죠? 2월 21일 하긴 봅슬레이는 아침에 하더만. 토요일 6시 오후 6시 7시 57분에 1, 2차가 있고 거의 프라임 타임이네. 네, 2월 22일 날 일요일 날 오후 6시 8시 완전 15분에 프라임 타임이네. 1, 2차가 있습니다. 3, 4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2인승 같은 경우는 김진수, 김영근조가 월드컵 1, 2차에서 4위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월드컵 랭킹이 5위거든요. 예. 네, 네. 1차에서 4위 했고 2차에서도 4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조의 경기도 아마 2월 16일 월요일 또 이것도 보기 좋은 시간 대 6시, 7시 50분 사건만장 안 하겠네요. 잠깐만요. 이 사람이라니. 이거 안 하겠네. 그 뉴스 파이터라고 안 하는 게 어딥니까? 네. 아니 JTBC니까. 아, 그러니까 안 DTC니까. 한다고 안 할 거라고 6시, 7시 57분이니까. 그래도 저 뉴스룸을 하겠죠. 뉴스는 그 전에 하겠지. 그렇죠. 아니 시끄럽고 스켈레톤. 그리고 2월 28일 날 수요일 날 10시, 11시 4분에 3, 4차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노도 참고로 김유란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김유란 선수가 또 이제 뭐요? 기록 모노. 그럼 설명을 해줘야지. 모노가 뭐냐면 혼자 1인승. 남자 선수들은 2인승, 4인승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들은 1인승 모노복, 1인승 모노복과 2인승 종목 이렇게 나가거든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모노복 종목에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네, 김유란 선수. 그래서 쿼터가 근데 이게 1월 4일 기준이어가지고 1월 18일에 최종 출전 쿼터가 결정되는데 한 요 정도 조는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제 가져보고요. 뭐 최종은 제가 이제 밑에다 적어둘게요. 네, 어차피 그때 발표가 될 테니까. 자, 그리고 이제 스켈레톤 보시죠. 네, 스켈레톤도 지금 똑같이 스위스 생모리츠에서 6차 월드컵을 했습니다. 지금 녹음 기준은 어제 1월 9일 날 했는데 일단은 올 시즌 성적을 놓고 보면은 우리 정승기 선수가 네. 2차 월드컵에서 3위를 했어요. 네, 아. 한번 3위를 입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전체 월드컵 올 시즌 월드컵 랭킹 지금 3위에 올라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선수들이 꽤 강해요. 남자 계속 스킬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네. 하셨죠? 네. 중국 선수들 중에 이엔정? 예, 이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에이스인 것 같은데 이 선수는 3위를 3번이나 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올림픽 사이트에서는 인적이라고 소개가 네. 되네요. 네. 이 선수가 3위를 3번이나 해가지고 이 선수가 아시아에서는 제일 지금 막강한 정도의 실력이고 지금 영국의 맷 웨스턴 선수 이 선수가 월드컵 대회를 지금 다 휩쓸고 있거든요. 와, 1차부터 6차까지 2분 16초 58이에요. 이야. 월드컵 대회를 싹 휩쓸고 있어가지고 아마 제일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가 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영국 쪽에서 많이 그런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정승기 선수가 좀 어느 정도 다크호스 정도 역할. 그날 컨디션이 좋으면은 깜짝 메달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 예. 6위, 5위 한 뭐 이렇게 5위권, 6위권 그 정도의 성적을 항상 내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 충분히 월드컵에서. 비벼볼 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잘하면은 2차 월드컵 대회처럼 입상 포디움에 오를 정도 그럼요, 네. 기대할 만도 한 그런. 예. 야, 그거라도 되면은 뭐 진짜 그래도 만약에 그게 좀 되면은 또 윤정빈 선수가 이제 일찍 은퇴하면서 잠시 이제 좀 주춤했던 스켈레톤의 분위기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거 영상을 1월 21일에 올리는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저거예요. 이제 16일날, 17일날, 18일날 또 이제 독일 알텐베르크 7차 대회가 있기 때문에 네. 요 7차 대회까지 결과를 봐야지 이제 우리가 그 포인트가 있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누가 어떤 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네. 때문에 뭐 7차까지 루지에도 지금 출전한 선수들이 있거든요. 여자 네. 루지 같은 경우에도. 정혜선 선수가 일단 유력하다고 지금 최근에 기사에 네.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참고로- 남자도 예비 쿼터에는 있긴 있는데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예비에만 있지만. 루지가 뭐냐, 뭐 스켈레톤이 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네네네. 스켈레톤은 그 봅슬레이는 아까 뭐 이렇게 이게 저렇게 살짝 썰매. 썰매 타고 이렇게 가는 거고 네. 스켈레톤은 그냥 엎드려서 그러니까 네. 이렇게 하면 그 스캐너들은 잡고 이거 있어야지. 보면은 요만한 이렇게 가면 이렇게 네, 이렇게 요만한 썰매를 이렇게. 이렇게 하고 혼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고 루지는 누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양기자가 양기가 맨날 좋아하는 자세 이거 있잖아. 맨날 이러고. 뭐야 이거. 루지는 2인승도 있어요. 아 이성도지 네, 있어. 네. 네. 같이 누워야지. 네. 둘이 같이 누워 뭐 이상한데 뭐 말투가. 약간 어감이 이상해. 아니 그래서 제일 무섭다고 하는 건 스켈레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눕는 거보다 아무래도 엎드려가는 게 엎드려서 가는 게 좀 더 더 무섭지. 스릴이 좀. 근데 뭔가 나도 내가 만약에 이러면 엎드리면 뭔가 살짝 좀 무서울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슥슥 가니까. 거의 140 100이 넘는 속도로 그걸 얼음을 타고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진짜. 루지도 이렇게 가면 좀 그러니까. 무섭긴 한데. 그만큼 사실 뭐 그만큼 실제로 이제 부상도 위험도 높고. 인명사고도 있었고 네. 그 밴쿠버 올림픽 개막 전에 루지였었나요? 어떤 종목이었는데 선수 한 명이 예, 세상을 떠난 그쵸.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 네. 이거 저도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게 사고. 아니, 물론 이제 선수들이야 뭐 정말 뭐 이제 소위 밥만 먹고 연습하는 사람들이겠지만은. 그런 사람도 사고가 나는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리고 아까 그 뭐냐 뭐 슬라이딩 센터가 별로 많이 없다 했는데 진짜 전 세계 그 슬라이딩 센터 그 세계적 수준 슬라이딩 센터 갖춘 데가 별로 없어요. 15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중에 10개가 유럽에 있고 그렇지. 네네네. 3개는 북중미에 있고 북미에 있고 북중미도 아니고 그냥 미국, 캐나다, 그렇죠. 북미에 있고 네. 딱 2개만 아시아에 있는 게 한국에 하나, 중국에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 슬라이딩 센터 그렇죠.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기 돈이 때문에. 드는 일이라서. 그래서 일본이 없앤 거예요. 그 나가는 슬라이딩 센터를. 참 일본 선수들 출전 안 하나? 그만큼 일본의 썰매 종목에서 그거 두각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네. 빠지니까. 네.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아예 그냥 버린 거죠. 확실히 버릴 거는 버리는군요. 일본은 대신에 잘하는 거 많잖아. 스키 점프는 확실히 잘하고. 그치 스키 점프를 밀지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 스키 점프 이야기는 다음에 국가대표를 할 그렇죠.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국가대표 해야지. 여기서 근데 영화적으로는 솔직히 말 쿨러닝에서 많이 따왔을 겁니다. 거의 표절 아니냐. 거의 진짜 정도로. 표절급이지. 그래도 서산은 좀 특이하잖아요. 약간 옥장판. 여기 중에 한 명도 분명 아버지한테 그 있어. 여기 한 그래, 명이. 맞아. 다 있어. 없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서사가 비슷해. 그러니까 이 스포츠의 그러니까 그걸 이쪽 분야, 이 언더독 서사 분야에 한 획을 그은 영화라는 건 맞죠. 왜냐면 모든 영화가 이 영화를 따라했으니까. 그렇죠. 그 영화에- 약간 그 서사가 서사 있으니까. 그러니까 쿨러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동을 스포츠 영화가 나올 수 있었고 그렇죠. 네. 언더독으로 언더독이라고 해야 돼, 뭐 비주류라고 해야 돼, 그런 종목의 영화들이 스포츠 그런 것들이 많이 영화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죠. 유쾌한 반란. 유쾌한 반란. 그 여기도 이 DVD 보세요. 다음 동계올림픽은 아프리카에서 하면 안 될까요? 되겠냐? 아니 그리고 난 이거 웃긴 게 아니 근데 그렇다기에는 되겠냐라고 하기에는 자 우리 생각해봐요. 그거 뭐야? 축구 월드컵도 카타르에서 한다는데 카타르에서 되겠냐 했는데 뭐가 됐잖아. 이게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말로 정말 뭘 이해적인 지금 자막이다. 왜냐면 DVD 공식 DVD인데 자메이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 아 그러네. 그리고 심지어 자메이카고 자마이카 옛날엔- 봅슬레드야. 봅슬레이도 아니고. 옛날엔 자마이카라고 했었나? 참 자메이카는 참고로 저기 북중미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그 약간 몰상식한 약간 그 어이가 뭘- 없네. 근데 저 당시 때의 저 당시 때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그 비디오 케이스를 저걸로 한 거 아닐까요, 진짜? 예, 비디오 케이스 약간 DVD 자전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동계올림픽 비현실적인 것만은 아닌 게 그 2029년 동계아시안 게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네옴시티에서. 참 그리고 그 당시만 물론 해도 많이 많지만 그것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보시면은 전미 흥행 6,500만 불 돌파의 폭소 대작. 그래서 이 당시에 폭소라는 말이
있어야 돼. 요즘에 아이들은 이제 폭소라는 말을 잘 모르겠지만, 아니, 걔네는 이제 폭소 대잔치 막 이런 거. 폭소클럽 저기 치과 의사 선생님 나오는. 아니, 아 다라이 크신 분? 네. 아, 마술하시는. 요즘 친구들도 폭소를 근데 쓰나 싶어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월트 디즈니의 스포츠 코미디 막 이런 거. 네. 코미디. 네, 뭐 이런 거. 자, 이랬던 키워드가 있었던 시절이 30년 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그때 당시 어느 극장에서 개봉했나 찾아보니까 이제 서울극장, 국도, 반포시네마, 녹색극장 뭐 이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그 당시 서울극장 개봉하면은 이제 그런 게 다 그 DVD나 비디오에 서울극장 개봉자 붙여놓거든요. 모르시나? 있었어요.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별로 네.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멀티플렉스 시대만 알아요. 이러고. 서울극장, 명보극장, 중앙극장 이런 거 몰라요. 그래요? 에휴. 피카딜리 몰라요. 헐리우드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가대표는 멀티플렉스 시대 때 개봉했으니까, 자, 뭐, 국가대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기자였고요.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